날씨도 좋은데. 그쵸? 지금은 비 올 것 같아요. 슬픔의 롯데월드예요. 저 진짜 어트랙션 좋아하는데 그 티익스프레스 생기면서부터 못 갔어요. 어느 시절이냐고 도대체.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생기면서 못 갔는데 10몇 년을 못 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애가 좀 커서 기대하고 있어요. 가니까 저번에 갔는데 바이킹 무서워서 못 타더라고요. 급실망이야. 자, 어트랙션 다 잘 타세요? 안 좋아요? 아니, 롯데월드 가면 그 프렌치 레볼루션을 타고 싶은데 줄이 그냥 2박 3일은 기다려야 될 것 같이 생겼어. 자, 68페이지 펴시고요. 자, 밀도 측정하기 그리고 용해도를 이용한 석출량 구하기. 자, 여기가요. 6단원에서는 조금 이제 변별력이 생기는 단어. 진우야, 너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 큰일 나. 자, 정신 차려. 자,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외우는 파트가 아니고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사실 거의 안 펴셔도 괜찮은 파트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68페이지 밀도 측정. 야, 밀도 기억나? 저번 주 건데. 자,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였었고요. 자, 질량이나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밀도라는 애는 공식을 외우시라 하세요. 자, 분모가 부피, 분자는 질량. 그래서 그램 퍼 밀리리터. 자, 이렇게 표현되는. 자, 얘가 밀도고요. 그렇죠? 자,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물은 밀도가 1이야. 1g 퍼 밀리리터.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러면 밀도 측정하기. 그럼 밀도를 알기 위해서 뭐뭐 측정해야 돼요? 부피 측정해야 되고 질량 측정해야 돼요. 자, 부피 측정하는 기구는 뭐가 있니? 그러면 고체는 여러분들 수학적 방법으로 측정하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정육면체다. 그럼 어떻게 돼? 이 부피 측정 알잖아. 한 면의 길이 A야.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요. 그죠? 자, 뭐 원기둥이야. 그러면 밑면의 면적 곱하기 높이요. 이거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근데 애가 생긴 게 부정형이야.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하냐? 부피 실린더. 자, 매스 실린더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물의 밀도 측정하기, 철 조각의 밀도 측정하기 있는데요. 둘 다 눈금 실린더라는 걸 사용해요. 눈금 실린더는 보신 적 있죠? 자, 투명한 유리 관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눈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체 부피를 측정하는 실험 기구입니다. 따르기만 하면 돼요. 거기 몇 미리 이렇게 써 있어. 그죠? 그러니까 액체인 물은요, 부피가 얼마야? 그냥 여기다 넣어요. 그런 다음에 눈금 읽으면 돼요. 10ml, 뭐 15ml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자, 그럼 철이다. 근데 생긴 모양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이 철을 녹이지 않는 액체, 뭐 예를 들어 물, 그죠? 그런 걸 넣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에서 물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야. 뭐 10ml 이렇게 돼 있었어. 자, 그러면 철을 띵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려가면서 수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때 다시 눈금을 읽어요. 그러면 10ml에서 15ml로 늘었어. 그럼 누구 때문이야? 들어간 철 때문이잖아. 그러면 늘어난 부피가 철의 부피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점은 이 고체 부피를 잴 때 사용하는 이 액체는 고체를 녹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자, 그러니까 뭐 설탕 같은 거다. 그럼 물을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설탕하고 물하고 섞이면요. 설탕의 부피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설탕이 물 사이사이에 막 끼어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차가 나요. 그래서 녹이지 않는 액체를 사용해야 된다. 자,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물의 밀도 측정하기. 눈금 실린더의 질량을 측정한다. 그런 다음에 물 10ml를 넣고 질량을 측정한다. 자, 그럼 뭐예요? 자, 두 개 다 실린더랑 물이랑 측정한 질량에서 빈 실린더 질량 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물의 질량. 맞죠? 화성이에요, 화성? 그치? 자, 그 다음에 물 20ml로 또 다시 얘를 반복한다. 그러면 눈금 실린더를 가지고 질량 측정하면 좋은 건 뭐야? 한 번에 측정 다 돼. 그치? 부은 다음에 10ml 부피 측정했어. 자, 그리고 질량도 같이 재. 그럼 뭐야? 질량, 물의 질량 플러스 실린더의 질량. 거기서 실린더만 빼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철 조각의 밀도 측정하기. 철 조각은요, 철의 질량 따로 측정해요. 자, 철 조각을 전자 저울 위에 놓고 질량 측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실린더에다가 물을 붓고, 왜?
뭐 철은 물에 안 녹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실로 묶은 철 조각을 넣은 다음에 늘어난 부피를 측정한다. 이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결과를 봐봐. 물 10ml일 때 질량 10g이야. 자,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10분의 10이니까 1이죠. 그쵸? 자, 그 다음 물을 20ml 넣었을 때, 얘들아, 물질의 특성이 되려면 양에 관계없이 그 값이 일정해야 돼요. 그쵸? 근데 부피 20이면 질량도 20이래. 비율은 1. 똑같네. 그쵸? 아, 그럼 특성 맞아요. 철도 갑시다. 철의 질량은 작은 철은 7.1g. 부피는 0.9래.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0.9분의 7.1. 그러면 밀도는 7.9. 큰 조각을 이용해도 밀도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 들어갑니다. 같은 물질인 경우 양에 관계없이 1번 가로 뭐라고 하실 거예요? 밀도가 일정하다. 이러시면 되겠죠. 밀도 써주세요. 성아 써. 다른 세상에 가시면 썼구나. 미안. 자, 앞에 앉으니까 제가 계속 견제하고 있어. 자, 진우야 잘못했어? 그치. 자, 딴 세상에 가지 마. 저 딴 세상 전문가예요. 저희 딸내미 막 이제 혼내면 막 가만히 듣고 있어요. 하지만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 영혼이 딴 데 가 있어.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로 오세요. 자, 밀도는요, 물질의 뭐에 따라 다르다? 종류에 따라. 두 번째, 종류. 그쵸? 자, 밀도는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짐으로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특성 내지는 물질의 특성이다. 그쵸? 다 쓰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 OX 갑니다. 물의 밀도 측정하기 위해서 물의 질량은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 질량에서 빈 실린더 질량을 뺀 것과 같다. 야, 이건 초딩도 한다해. 그지? 자, 5. 그 다음에 철 조각의 밀도 측정하기 위해서 물을 넣은 눈금 실린더에 철 조각을 넣었을 때 물의 부피가 철 조각의 부피와 같다. 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 철 조각 넣었을 때 15ml가 됐다. 그럼 15ml가 다 철 거야? 아니, 철 넣기 전에 물의 부피를 먼저 재야 돼요. 그리고 철을 넣은 다음에 부피를 재서 둘의 차이를 빼야 되는 거예요. 질량 차이 뺐던 거랑 똑같이. 그쵸? 자, 그러니까 얘는 X. 자, 3번에 같은 물질의 양이 줄어들면 밀도 감소합니까? 아니, 그죠? 양과 관계없이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질량과 부피를 이용하여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밀도를 통해서 구별 가능합니다. X. 자, 물질 종류에 따라 밀도가 다르다. 고유한 값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Yes예요. 자, 그 다음 2번의 별표. 자, 이거 밀도 얼마입니까? 그럼 밀도 공식은 꼭 외우세요. 자,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럼 갑니다. 자, 걔 부피 얼마야? 20ml의 물이. 20ml. 분의 질량 얼마야? 56g. 아하. 그러면 얘는 얼마? 계산하시면 근데 질량이 56g인 조각을 20ml의 물에 넣은 거구나. 미안해요. 자, 물의 부피가 20이었고요. 자, 그 물질을 집어넣었더니 실린도가 얼마 됐어요? 27이네. 그죠? 그러면 그 고체 조각만의 부피는 27에서 빼기 20 ml. 이렇게 돼야죠. 그쵸? 자, 그러면 고체만의 부피는 얼마? 7ml 분의 56g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 7이 아니라 8이구나. 미안해요. 28이다. 28 빼기 20이니까 8ml 분의 56이다. 그럼 87에 56이구나. 7g per ml 이러시면 되겠어요. 7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69페이지. 자, 용해도를 이용한 석출량 구하기. 혹시 이거 수행평가 했다 하시는 분? 수행평가. 우리 학교 이거 했다. 헐반한데. 자, 요거이가 아까 얘기했던 석출량이 얼마예요? 내지는 얼마나 더 녹을 수 있어요? 뭐 요런 거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용해도라는 건 물 100g 기준이다 라는 것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자, 그거 기준으로 푸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유형 1번부터 볼게요. 자, 용매 질량이 100인 경우. 항상
우리는 용매가 얼마야? 그거부터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럼 보시면 60도씨의 물 100g. 상민아, 자, 69페이지 유형 1이요. 네. 나 진짜 궁금해. 근데 이렇게 영혼이 딴 데 가 있는 눈빛인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되게 궁금한데 저희 딸한테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해? 그랬더니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왜 표정 그냥 멍 때리는 건데? 그래서 그래. 자, 집중할게요. 60도씨의 물 100g에 물 100g 요 줄 다 치는 거야. 아, 이게 습관이에요. 자, 질산칼륨 110g을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대요. 자, 그리고 나서 10도로 냉각했을 때 질산칼륨은 몇 그램 속출되느냐. 자, 물이 100이면요. 얘를 다시 계산할 필요가 1도 없어요. 그냥 녹을 수 있는 최대량이 자 10도에서 20만큼 녹을 수 있대. 그러면 110을 녹였는데 20밖에 못 녹아? 그럼 나머지 90이 석출되겠지. 이거 그냥 암산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하려니까 1단계 가봅시다. 자, 60도씨의 물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얼마 녹였다 그랬어? 1번 가로 110이야. 그치? 이게 어렵냐? 자, 그 다음에 2단계. 자, 10도씨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20. 그럼 뭐예요?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몇 그램? 20g. 그러면 자 3단계에서 뭐에서 뭘 빼요? 110g 녹았었어. 근데 온도 낮추는 바람에 20g밖에 못 녹는데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 90g 석출돼요. 이러시면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까지 그냥 제가 풀고 여러분들한테 시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되게 물 100g 줘서 우리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 좋아. 자, 근데 봐봐. 자, 두 번째 박스는요. 용매 질량이 100이 아닌 경우예요. 자, 50도씨의 물 50g 줄 쳐봐. 물이 50이래. 그럼 뭐야? 용해도를 반띵 쪼개서 써야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에 84g의 질산칼륨이 녹아있대요. 녹나봐. 얼마인지 몰라도. 자, 그런데 온도를 6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질산칼륨은 몇 g인지 쓰시오. 자, 그럼 60도씨에서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야? 그랬는데 60도씨 용해도가 110이래. 그럼 지금 84밖에 안 녹였으니까 그냥 다 녹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얼마 기준이야? 물 100g 기준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물 50g이면 반으로 쪼개야지. 그쵸? 자, 그러면 얼마까지 녹을 수 있다? 55g까지. 그치? 자, 물 50에는 그러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단계. 자, 80도씨의 물 5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아까 얼마 녹였다 그랬어요? 84. 4번 가로는 84. 자, 2단계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량 구하는 거야. 자, 용해도 110인데요. 100g 기준이니까 물 50g일 때 녹을 수 있는 최대량은 반띵 5번 가로는 55g 맞지? 그치? 아하. 그러면 3단계에서 그럼 얼마 석출되니? 그럼 아까 녹인 거 84g 빼기 녹을 수 있는 최대량 55g 그쵸? 자, 그럼 55g 빼고 나면 얼마예요? 29g 석출돼요.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29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꼬맹이 문제 1번, 2번 한번 풀어주세요. 요거 개별 채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 기술주 더한 거야? 멋진데? 아, 해놨어? 잘했어. 자, 이거 봐봐. 물 200g 주잖아. 이거에 더블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게 60도씨에서 110g은 물 100g이니까 녹을 수 있는 최대량은 200g에서 220이죠. 그죠? 자, 이거에다가
이만큼으로 내각하니까 몇 g이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죠. 까지.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어. 오케이. 이거 잘했는데 여기 봐봐. 정말 200이잖아.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00g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 200이면 녹을 수 있는 것도 2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110이 반쪽의 피 아니라 우리 200인데 녹을 수 있는 건 더블이 되는 거잖아. 220까지 녹을 수 있는 거야. 아까 300을 녹여놨는데 22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80g. 그래서 무조건 쪼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잘했어. 네. 오, 오케이. 그래, 잘했어. 좋아. 자, 그러면 다들 잘 해주셨는데, 자, 그냥 문제를 안 읽고 막 대입하시면 안 돼요. 자, 앞에서 반으로 쪼개는 바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밑에도 쪼개 이러는 거 아니야. 자, 위에 지금 박스에 있는 문제는 물이 50이었으니까 용해도에서 반증을 했다면, 자, 밑에 꼬맹이 문제는 물이 200이야. 그러니까 용해도보다 2배 녹는 거예요. 그때는 쪼개는 게 아니라 2배 녹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용매가 100이야, 100보다 많아, 100보다 적어. 이걸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유형 2번. 자, 이번에는 포화 용액의 질량을 제시하며 아예 물이 얼마다 이렇게 주면 심플한데, 자, 용액이면 뭐야? 둘이 합한 거. 용매와 용질을 합해서 얼마인지를 주면 그때는 어떡하지? 인 거야. 근데 이것도 똑같아. 용매 100이 기준이니까 용매 100으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60도씨의 질산칼륨 포화 용액 100g을 2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질산칼륨은 몇 g인지. 자, 그런데 보자. 질산칼륨의 자, 60도일 때의 용해도는 110이에요. 근데 20도씨에서의 용해도는 30이야. 그러면 눈으로 그냥 보면 이거 몇 그램 석출돼야 돼? 110에서 30이 빼면 얼마냐? 78? 뭐 이 정도 석출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로 물이 100이야?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용이 뭐라 그랬냐면 60도씨에서 질산칼륨 포화용액 105g 그랬어요. 어머나! 자, 그럼 봐봐. 자, 물이 100이라면 여기서 줬던 용해도 110이면 이게 물 100 기준이거든요. 그지? 그럼 이때는 용액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210g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아, 근데 105밖에 안 돼. 그럼 물이 100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 자, 그러면 60도씨에서 질산칼륨 용해도는 110이니까 물 100g에 질산칼륨 110이 녹아서 포화용이 얼마? 1번 가보면 210이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런데 포화용액 105g은 딱 반절이잖아. 그러니까 물은 50g, 질산칼륨은 55g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그치? 자, 그러면 2번에 50g, 질산칼륨 3번 가루 55g. 따라와요? 자, 그럼 2단계에서 그러면 20도씨의 질산칼륨 용해도는 32g이니까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질량이 32g이므로 지금 근데 물 100이 아니잖아. 몇이었어? 자, 2번 가로 물 50g. 얘는 자, 얘요. 얘도 여기요. 물 100g다. 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녹을 수 있는 양이 물이 100이라면 32g 녹겠지만 물 100이 아니잖아. 지금 이 용액은 물 50g에 용질 55g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녹을 수 있는 최대량이 자, 물 50일 때에는 20도씨에서 자, 이걸 반띵만큼 16g까지 녹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녹을 수 있는 최대량 4번 가로
16g. 그치? 자, 그러면 속출되는 양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실제 녹은 양 55g 빼기 녹을 수 있는 최대량 16g 빼면 몇 그램? 39g이요가 되는 거예요. 맞죠? 지금 난 미치겠는데? 이러면 솔직히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다 이러시면 이것도 있어요. 자, 하나 필기할게요. 얘요. 용액이 210g일 때는 몇 그램 석출이에요? 이거 하면 78g 석출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용액이 실제 용액이 얼마예요? 105g일 때는 얼마야? 이걸로 써도 돼요. 용액이 210일 때, 그러니까 물 100이면 물 100 플러스 이거 하면 210이죠. 210일 때는 여기까지 낮추면 110에서 32 뺀 78g이 석출이 되는 거야. 210이라면 78g 석출돼. 근데 105면 얼마야? 반. 이겠죠. 그지? 아, 여기 반? 너도 반. 그럼 얼마? 30? 아니야. 39g. 그죠? 똑같은 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푸셔도 무방. 그러면 여러분들이 3번 한번 또 똑같이 풀어봐 주세요. 3번. 네, 확인합시다. 네. 반지 이쁘대. 자, 이것도 봐봐. 여기 물 200g이잖아. 그러면 용액은 100g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200g이면 이거 110 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 녹을 수 있는 거야? 220g까지 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를 녹였냐면 처음 300g 녹였어. 근데 여기까지 220을 녹일 수 있대. 그럼 몇 g이 되는 거야? 80g이 석출이 되는 거야. 그죠? 이해가요? 아니요, 네. 자, 어디에서 멈췄어요? 200일 때 110이라면 용해도라는 말 자체는 100일 때 기준이잖아. 근데 80도씨에서는 300g이 다 녹나 봐. 얘 용해도가 300g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다 녹았다 그랬잖아. 근데 60까지 냉각을 하면 60에서 녹을 수 있는 최대량은 원래는 110이야. 물 100다. 근데 물이 200이잖아 지금. 그러면 녹을 수 있는 최대량도 2배겠죠. 그럼 220까지 녹을 수 있어. 근데 300을 녹여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낮춰지면 80g은 나가야지. 자, 어디에서 멈췄어요? 그냥 못 풀겠어요? 자, 용액 뭐 이거하고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자, 똑같이 보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포화용액 105g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항상 주는 조건은 용해도를 주거든요. 그러면 60도씨에서 용해도가 110이다. 그러면 이거는 용질만 써놓은 거죠. 용매 100g 기준이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게 물 100g이었다면 용액은 얼마가 돼? 물 100에다가 110을 더한 210g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도 했었던 물 100이 맞아?를 확인한 거야. 210이야. 물 100 됐어? 안 됐어? 아닌 거죠. 물 100이면 210이어야 되는데 105밖에 안 됐잖아. 그러면 적구나 인 거예요. 얼마나 적냐? 이거의 반인 거잖아. 그러면 물이 얼마란 얘기지? 물이 50g. 그 다음에 용질이 얼마인 거? 50 빼봐. 얼마야? 55g. 이 들어있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20도씨까지 낮췄다. 근데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 왜? 이거 물 100g 기준이잖아. 그러면 물 50g이라면 그거의 반띵인 16g만 녹을 수 있어. 그럼 석출되는 것. 여기에서 얘를 뺀 나머지가 석출이 되는 거예요. 이봐요. 얘도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잠시만요.
100g을 기준으로 해놨으니까 항상 물 100이 맞니를 확인한다. 그치? 그러면은 소화 용액 105,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 합한값이야. 그치? 그래서 이건 몰라. 근데 여기서 용해도가 110이다라고 줬으니까 만약에 용해도는 물 100g 기준이니까 이게 물 100g이었다면 이때 용액은 얼마가 돼야 정상이야? 100이랑 110 더해서 210g이 돼야 정상이잖아. 근데 105g이래. 그러면 물 100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용액은 물이 몇 g일까? 여기 용해도상의 기준을 줬으니까 물 100이면 용질은 110이 돼서 용액이 210인 거야. 그죠? 만약에 물이 100이었다면 이만큼 질량이 나가는 거야. 현재 질량이 105잖아. 그럼 이거의 반밖에 안 돼. 그러면 물이 얼마 들어있었다는 거야? 200이요? 이거 다 합해서 105인데 물이 200이 들어있었을까? 그치 반이지 반. 용액이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용액은 물하고 녹아있는 물질하고 합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용액이라는 말 자체가 물 100일 때를 기준이니까 만약에 물이 100이 있었다면 용질은 110g 있었고 그래서 둘이 합쳐서 210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현재량은 105밖에 안 된대. 그러면 얘가 얘기한 양보다 작잖아. 그러면 물도 작은 거고 용질도 작은 거야. 근데 몇 배나 작지? 보니까 이거에 딱 반절이잖아. 그러면 물도 반, 용질도 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물 50g에 여기 용질도 반하면 55g. 이러면 105가 맞나? 맞아요. 오, 그럼 물이 50이네. 그러니까 용액을 보고 얘처럼 용매가 얼마였는지 내가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거 딱 하나야. 물 100이야? 얼마야?를 찾는 거예요. 근데 물 100일 때를 기준으로 줬으니까 얘랑 비교해서 맞는가 적은 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근데 얘가 100g일 때는 20도씨에서 32g까지 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물 100이 아니라 50이잖아. 그러면 녹을 수 있는 양이 56g으로 줄 거 아니야. 그러면 녹은 양이 55인데 16g 뺐어. 그러면 몇 g 속출돼? 39g 속출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잠깐만. 자, 보시죠. 이게 100이면 210g이잖아요. 근데 420g이면 물이 얼마나? 오, 잘했다. 물 200에 이거 20. 그지? 근데 여기서 32g까지 넣을 수 있는 건 물 100일 기준이었어. 그럼 물 200 기준에서 얼마가 되지? 처음에 또 더하기 빼기 잘못했구만. 64 빼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진우 채점해주고 와서 할게요. 잠깐만. 자, 그리고 오, 그래 이제 알아들었어. 오, 멋지다. 오, 좋아. 자, 다시. 이건 이해했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여기서 우리 뭘 봤냐면 용매가 100이야, 50이야, 아니면 200이야. 이런 걸 봤어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용해도라는 값은 물 100을 기준으로 준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용해의 질량을 줘도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용매가 100이 맞아 안 맞아를 볼 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 용해도라는 값은 물 100g을 기준으로 해준 값이니까 이게 물 100g짜리 용액이었다면 물 100에다가 용질 110g을 합해서 용액이 얼마가 됐어요? 210g이 됐어야 되잖아. 근데 현재랑 비교해봐.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현재 용액은 물 100이야. 이거 더 작지? 반밖에 안 돼. 그럼 무슨 뜻이야? 물도 반, 용질도 반이라는 거야. 그럼 이 용액은 용매도 50g. 물 하자. 물 50g. 그 다음에 용질은 50g. 아, 그러면 20도 냉각했을 때 32g은 만약에 물이 100이라면 32g까지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써놓은 거야. 용액 210은 물 100에다가 용질 110을 네가 더해서 210을 넣는 거야. 그러면 이게 420이라는 얘기는 용액도 2배니까 물도 2배, 용질도 2배인 거야. 그럼 물 200, 용질 얼마? 220. 그렇지. 그지? 근데 20도로 낮춘대. 그러면 녹을 수 있는 양은 물 100에서는 30 있지만 물 200이잖아 지금. 그러면 얼마까지 녹을 수 있는 거야? 물 100g에는 32g 녹을 수 있대. 물 200g. 64g 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220에 녹아있는 상태인데 64g까지만 녹을 수 있으니까 차이는 이거 뺀 거야. 네. 그렇지. 이해돼요 이제? 잠깐만. 계산 다 됐어? 되게 틀리고 그래. 자, 조금 까다로워요. 자, 근데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얘기를 드리면, 자, 용해도에서는요, 용매의 질량을 주든 용액의 질량을 주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야, 물이 100이야, 50이야, 200이야. 요걸 찾아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니까 마지막 푸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푸신 문제. 자, 60도씨의 포화 수용액. 질산칼륨 수용액이 용액이 420g이래요. 자, 그럴 때 뭘 주든 간에 물이 몇 g인데를 찾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예요. 근데 자, 이거 60도씨에서 용해도가 110이다. 이거 의미는 뭐예요? 이거요. 숨은 의미가 물 100g에 용질이 110g 녹을 수 있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용액은 얼마가 될 거예요? 용질과 용매를 합한 게 용액이에요. 그러니까 210g일 거야. 물이 100이라면. 그쵸? 상미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근데 내가 가진 용액은 420이래. 그럼 100이 아닌 건 확실해. 그죠?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얘보다 많아 적어를 생각하는 거야. 야, 210보다 420이 어때? 많아. 몇 배 많아? 2배 많잖아. 그러면 용액이 2배라는 뜻은요. 용매도 2배, 용질도 2배.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210짜리가 물 100, 용질 200, 용질 110. 그럼 얘는 뭐야? 물 200. 용질 이거의 2배인 220. 이거야. 됐죠? 따라와요? 그쵸? 그러니까 저하고 풀 때는 알겠는데 혼자 보면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 뭐냐면 내가 뭘 봐야 돼?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용해도 다 필요 없어요. 물이 100이야? 부터 찾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물 200인 걸 찾았어. 그러면은 이게 몇 도까지 낮춘대? 20도씨까지. 20도씨 용해도는요 32래요. 이거 얼마 기준이야? 물 100g 기준이야. 그지? 근데 현재 물 100이야? 아니 200이야. 그죠? 물 100g보다 물 200g이면 녹을 수 있는 양이 100g, 100g 있는 거니까 32. 그러면 몇 g까지 녹을 수 있어? 64g까지. 얼마일 때? 물 200일 때는 64g이 녹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녹은 양 220에서 자, 200에도 64g까지 녹을 수 있다네. 자, 그럼 얼마? 156g은 석출이 돼가 돼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상미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진우 이해가죠?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요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74페이지까지 다 숙제고요. 자, 그럼 74페이지 혼합물의 분리. 자, 요거 7단원, 8단원은요 사실은 저기예요. 그게 앞에서 배운 거 가지고 활용하는 단원이야. 앞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기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자,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러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자, 제일 앞에서 뭐 배웠어요? 순물질, 혼합물 배웠잖아요. 자, 섞였어. 섞인 거를 따로 분리하고 싶을 때, A하고 B하고 섞였는데 분리하고 싶을 때, 갑자기 생각났다. 저희 집에서 혼밥하면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분리를 잘합니다. 그죠? 하얀 밥과 초록색 완두콩이 있다. 하나하나 골라놓죠. 초록색 따로, 흰색 따로.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자, 그러면 그게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자, 그런데 혼합물의 분리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냐면 어떤 특성을 이용하느냐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특성 뭐뭐 배웠어? 우리 특성 배운 거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4개 배웠어. 그러면 다음 혼합물의 분리를 무슨 특성을 가지고 분리하냐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아, 그 얘기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자,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끓는 점은 물질마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끓는 점이 다르다.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합시다. 자, 어제 그저께 제가 와인을 한 잔 마셨는데 와인 뭐 섞여 있어요? 물하고 알코올하고 섞여 있어요. 근데 알코올은요, 에탄올은 끓는 점이 78도예요. 물은 끓는 점이 100도거든요. 그러면 얘를 서서히 가요. 그러면 알코올하고 물은 겁나 잘 섞여요. 그래서 걔를 분리할 수는 없는데 가만히 온도를 올리면 자, 얘들이 같이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78도가 되는 순간 어때요? 알코올은 기체로 변해요. 수평한 구간이 생기겠죠. 물은요, 계속 온도가 올라가요. 그죠? 자, 그러면 둘 다 액체 상태로 섞여 있었는데 에탄올이 먼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78도 동안 쫙 기체로 다 변하면 나중에 남은 액체는 누구만? 물만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코올 따로, 물 따로. 자, 그래서 그럼 선생님 그때 증발한 알코올을 가지고 손소독제 만들어도 되나요? 네.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알코올 파동 난 거 아세요? 알코올을 못 구했어. 손소독제고 마스크고 하나도 없어서 막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뭐 학원에 손소독제를 비치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또 위험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알코올 주정을 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술을 만드는 알코올을 산 거야. 그런 다음에 걔를 증류를 한 거야. 끓여. 그런 다음에 물 따로 알코올 따로 빼. 그 알코올만 다시 가져다가 손소독제를 만드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게 혼합물의 분리예요. 아직도 있어요. 자, 지금은 기성제품을 갖다 놨지만 제 방에 보면 수제, 핸드메이드, 세니타이저가 아직도 있어요. 예쁘게 제가 핑크색으로 만들었어요. 자, 정말 그걸 하면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전공을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요거는 끓는 점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자, 증류라는 방법인데요.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열할 때요,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해서 액체로 분리하는 방법. 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알코올하고 물하고 섞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얘들이요, 온도가 올라가다가 78도에서 잠깐 온도가 유지가 돼요. 이때 끓어오르는 건 누구? 에탄올이 기화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알콜램프에다가 이 주정을 집어넣고요. 가열을 하면 먼저 뭐가 끓어올라요? 에탄올이 먼저 기체로 변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날려서 버릴 게 아니라 다시 모아서 세니타이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 기체를 냉각관에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 기체가 지나가는 관의 바깥쪽에 일종의 얼음팩 같은 거를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냉각관을 만들면 기체였던 게 액체로 변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용기를 하나 갖다 놓고 액체가 똑똑똑 모이게 하면 여기는 물하고 에탄올하고 섞여 있었는데 먼저 끓어나온 에탄올 증기가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액화가 되면 에탄올만 100% 모으는 게 가능하겠죠. 저어가지고 소독약 써도 돼요? 되죠. 순수 액체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무슨 차이를 이용했다? 끓는 점 차이. 그쵸? 자, 그래서 A 구간에서 혼합물 온도가 높아지다가 78도에서 누구만? 에탄올만 끓는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모두 없어지고 나면 뭐만 남았어? 물만 남은 건 다시 온도 올라가요. 그래서 언제 끓 테니? 당연히 얘는 100도에서 끓어요. 근데 100도까지 올릴 필요는 사실은 없어. 왜냐면 여기 78도에서 끓은 거 이쪽으로 모으고 나면 남은 건 물일 테니까 따로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가 소주뿌리의 원리예요. 자, 여러분들 막걸리라는 거 아세요? 막걸리. 그거 어떻게 만들게요? 막걸리. 일단 쌀을, 자, 막걸리 쌀로 만들어요. 쌀을 갈아. 그런 다음에 쌀을 발효를 시켜요. 그러면 쌀이 발효되면요, 알코올하고 물하고 쌀가루 이 세 가지가 섞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가열을 하면요, 누가 제일 먼저 끓어오르냐면 알코올이 제일 먼저 끓어올라요. 그러면 자, 막걸리는 원래 뿌연색이잖아. 근데 에탄올이 끓어오르면 어떻게 돼요? 투명한 색깔의 기체가 끓어오르겠죠. 자, 근데 소주뿌리가 거기 생긴 거 보세요. 자, 지금 밑에다가 막걸리 이게 뭐지? 그 뿌연 술 하필이면 또 술이야. 자, 그래도 막걸리 술을 이렇게 가열을 해놨어.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게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소뚜껑이죠. 소뚜껑을 거꾸로 걸어놔. 이게 거꾸로. 그래놓고 여기다가 찬물이나 얼음을 올려놓고요. 자, 이 막걸리 위에다가 잔을 띄워놔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끓이면 여기에서 쌀가루랑 물이랑 에탄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에탄올이 먼저 끓어요. 기체로 변하지. 자, 근데 이 기체들이 여기 가서 이 찬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열을 뺏겨서 액체로 변해. 송글송글 맺혀. 근데 이 뚜껑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쭈르륵 타고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뚜껑에 손잡이를 타고 여기로 똑똑똑 떨어져요. 그럼 여기에 모인 이 술이 누구냐? 청주. 청주라는 거 들어봤어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맑은 술 있죠? 걔가 얘예요. 그러니까 뿌연 막걸리에서 끓여서 알코올만 다시 모은 거야. 그걸 청주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차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류예요. 이게 이름이 뭐다? 증류라고 부른다. 그죠? 자,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닷물은 뭐가 섞여 있어요? 물이랑 소금이랑 염화 마그네슘이랑 겁나 많아. 짜고 쓰고 한 거. 그치? 자, 근데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 표류됐어. 물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편의점에 가서 사요. 야, 무인도라고. 그치? 자, 그러다가 바닷물 먹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바닷물을 끓여요. 자, 바닷물에 물하고 소금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끓게요? 물. 그럼 물이 끓어올라요. 그런 다음에 여기 가서 맺혀요. 똑똑똑 떨어진 얘는 순서 물이에요. 이거 먹어도 돼요. 선생님, 근데 나는 불을 피울 도구가 없어요. 그럼 별 수 없어요. 구덩이를 파. 그런 다음에 여기다 바닷물을 채워 넣어. 그리고 나서 뭘 덮어놓는 거예요. 그럼 일교차를 이용하는 거죠. 낮에는 뜨겁잖아요. 그럼 얘가 증기가 올라가요. 그 물증기가 올라오겠죠. 자, 여기에다가 찬 바닷물을 위에 올려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올라왔던 수증기가 모여서 그릇에 떨어지고. 그러면 모인 물은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야, 우리 과학을 배우면 표류가 돼도 살아남을 수 있어. 기억해. 그렇죠? 자, 무슨 차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다. 자, 그러면 원유의 분리. 자, 원유는 뭐냐면요. 저 만수르의 나라. 자, 사막에서는 원유라고 부르는 점성의 찐득찐득한 액체가 나옵니다. 근데 얘가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 성분도 있지만 석유가스 성분, 경유, 등유, 중유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이런 애들을 천천히 가열을 하면 끓는 점이 제일 낮은, 다시 얘기하면 가장 쉽게 끓어오르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면 걔들을 적절한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석유가스, 얘가 뭐냐면 우리 난방에 사용하는 그 회색통 있죠, 그지? 그게 석유가스예요. 가장 끓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얘는 가정용 연료, 우리 이렇게 난방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끓어 나오는 거는 휘발유. 세 번째 등유. 이게 뭐게? 이거 비행기 연료예요. 비행기 타면 이거 태워서 가는 거야. 경유.
디젤 자동차 연료거든요. 큰 트럭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거 휘발유로는 힘이 부족해. 그래서 요거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유, 선박의 연료입니다. 일단 그럼 무겁다 이런 뜻이겠죠. 자, 아스팔트는요, 이 와중에 안 끓는 애가 있어요. 고체로 남아있는 애들. 이거 어디다 써요? 바닥 포장재. 그죠? 도로 포장재 같은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증류라는 방법은 무엇을 이용한다? 끓는 점 사이를 이용한다.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가면 76페이지에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지 뻔하죠? 다음 혼합물의 분리 방법 중에 그 원리가 다른 애를 찾아라. 그래놓고 막걸리에서 청주 만들기, 바닷물을 식수로 만들기, 원유의 분별 증류 이런 거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애가 나왔어. 그러면 얘네들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거고 얘는 땅원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의 숙제 75페이지까지 풀어오시는 거 숙제 낼게요. 진우는 이번 주에 받을 수 있어요? 은세한테? 자, 그러면 따로 프린트 안 할게요. 자, 75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76페이지랑 나머지